안녕하세요, 탄입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한 여성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년 동안 너무 행복한 연애를 했습니다. 평소에 배려심도 깊고 생각도 깊고 능력도 있는 그런 남자친구예요. 근데 이제 우연치 않게 핸드폰을 보게 되었어요. 핸드폰을 보는데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어요. 제가 알고 있던 이미지와는 너무 달라요. 여자들과 원나잇을 하고 저에게 이제 거짓말을 하고 클럽을 다니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여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대화를 친구들과 나누고 있더라고요. 너무 행복했던 연애였기 때문에 연애를 이어나가고 싶지만 이런 게 계속 기억에 남아서 계속 하루하루가 힘든 상태예요. 이 관계를 이어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이별을 해야 될까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참 안타까운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좀 바로 그냥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바로 솔직히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제가 봤을 때 만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인도 솔직히 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니라는 걸, 이걸 본인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몇 년을 만나던가 어차피 남자는 이제 계속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을 거고, 그걸 단지 2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알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일단은 그러면 풀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판도라의 상자라는 게 그 핸드폰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나서 본인이 이제 버틸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계속 이 남자를 만나면 생각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번의 실수는 이해해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지속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을 만나면서 계속 해왔다는 건데 그렇게 쉽게 고쳐질까요? 내가 봤을 땐 절대 안 고쳐질 것 같거든요. 본인이 당장에 헤어지기 힘들 것 같으면 말은 하지 말고 일단 만나면서 조금씩 마음 정리를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변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근데 뭐 정 본인이 만나고 싶으면 이해를 해주는 수밖에 없겠죠. 일단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한번 심리 상담사님과 한번 대화를 나누면서 또 결론을 한번 내도록 할게요. 달콤한 참견. 일단 겉과속이 다른 사람, 네. 예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바람기가 많고 외도할 가능성이 큰 사람, 우리 네. 예전에 한번 얘기 나눴었잖아요. 네. 일단 자기 포장을 잘하고, 네. 이런 분들이 언변도 뛰어나고요. 그래서 자기 포장을 정말 잘해요. 음, 그리고 자기 포장을 잘하려면 당연히 언변이 뛰어나겠죠. 네. 말을 잘하고, 그리고 이런 게 한 번에 그치진 않아요. 과거 경험도 있을 거고요. 네. 저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는 한 번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이거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아니면 이거를 알게 됐잖아요, 일단은. 근데 네. 이거를 알게 됐을 때 이 의뢰자분한테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 여기에 따라서 좀 만나도 괜찮은 사연인지 아니면 좀 이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게 맞을지 이게 좀 나눠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상대방이 뭐 해명과 진정 어린 사과 위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음, 저는 한 번은 눈 감아주면서 어떻게든 2년 동안 다른 관계는 모르지만 본인한테는 충실했기 때문에 행복한 연애를 해왔기 때문에 네. 한번 돕고 좀 만남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음, 만약에 이런 안 좋은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안 좋은 행동을 했던 게 이 의뢰자 때문이라는 식으로 변명과 합리화를 해버린다. 이런 태도를 취한다. 이러면 저는 이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음, 상대방 태도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태도에 따라서 뭔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다시 이 관계를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문제겠죠. 그렇죠. 사람 안 좋은 기억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과연 좋은 만남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꾸준한 노력과 또 상대방의 노력과 또 나의 이런 노력, 상대방을 믿어주려고 하는 이런 노력,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다고 하면 충분히 극복은 될 거라 생각해요. 실제로 외도라든지 네. 이런 바람 이런 게 일어난 부부들이 또 이거를 극복하고 또 끈끈해지고
해결해 가는 또 더 좋은 부부 생활로 가는 사례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했지만 서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계속 안 좋은 기억이 나니까 네. 상대방을 계속 의심하게 되고 또 상대방은 본인이 충분히 반성했는데 나를 계속 의심하는 상대방 이 의뢰자의 태도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런 신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서로 노력을 하고 또 자주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극복해 가면 오히려 더 좋은 만남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게 좀 어렵긴 하죠. 그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근데 일단 저는 이 만남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이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 여기에 돼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는 네. 사연만 봤을 때는 저는 이 관계를 끝냈으면 해요. 네. 계속 이게 기억에 남고 또 이거를 극복해 가는데 엄청난 감정 소비를 할 것이고요. 네. 또 사람은 이런 성향이 쉽게 바뀌진 않아요. 성격이나 성향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또 네. 나중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음. 저도 만남을 이어가는 게 안 좋지 않을까. 음. 만남을 끝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2년 동안 상대방도 충분히 노력을 했고 행복한 이런 관계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정말 뭐 만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진정 어린 사과, 반성, 그리고 이거에 대한 뭐 해명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또 이런 상황에 놓이면 정말 자기 합리화만 하고요.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오히려 상대방이 이 의뢰자분한테 이 자기가 이런 나쁜 행동, 안 좋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너 때문에. 원인을 떠넘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끝내야죠.